결혼 3년 차인 한 씨 부부는 아이 생각이 없는 일명 딩크족이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며 누구보다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자신이 2년 전 남편의 아이를 낳았고 본인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최근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여성은 이제라도 아이를 한 씨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까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상간녀와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딸, 아이 없이 달콤한 결혼 생활을 즐기려던 한 씨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간녀 그리고 남편 양쪽 모두 이제 가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한 씨 부부 얘기에 좀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딩크족. 그러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씨 부부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신혼 생활을 좀 길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 하고 그대로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3년 차가 되고 나니까 그 생활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고 변화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둘이 살자라는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씨 부부는 딩크로 주말이면 이 캠핑이나 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 안 갖고 부부끼리 정말 연인처럼 계속 저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쾅! 이게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요. 이 한 씨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대뜸 하는 말이 남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야 이거 그냥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끊었더니 문자가 띠링 하고 울렸는데 문자에 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다정하게 본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저렇게 한 통을 보내온 겁니다.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당황했던 이 한 씨 결국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영문을 알기 위해서 이 여성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자, 한 언론에 나온 사연을 저희가 이제 조금 각색을 했는데 말이죠. 자, 승희 의원님. 네.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다정한 사진을 찍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나한테 보냈네? 근데 또 아이가 있다네? 당연히 만나야죠. 정말 청천벽력을 떠나서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 같은데 탁탁탁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한 씨와 같은 또래 여성이 탁 앉아 있었는 거죠. 그 여성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당신 남편 아이를 출생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한 씨 입장에서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씨의 맞은편에 있는 그 여성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잠시 남편과 만났고 그 남편의 어떤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생겼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낙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2년 전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람을 폈던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만나고 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건 진짜 배신 배반 아닙니까? 네. 그 한 씨가 너무 안쓰럽네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었던 지금 3년이잖아요. 그 행복이 이제 깨지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도 안쓰럽고 사실 남편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여성하고 만난 시기는 본인의 신혼기기예요. 그렇죠? 1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서로 사랑할 때잖아요. 예. 우리는 아이는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제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뭐 하기로 했으면은 계속 자기가 키우면 되지. 그걸 왜 이제 와서 또 연락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성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가정에 가서는요. 남편 아이를 가진 척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그런데 최근 가서야 이 아이가 남편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야 한 씨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근데 이 아유 참. 참,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남편 한 씨한테 너 남편 호적에 올리고 애를 그리고 이제 양육비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인지소송, 그러니까 인지소송이라는 건 이 아이가 누구 앤지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남편 직장에도 알리겠다. 여기 협박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 여자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졌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널 부셔버리겠어. 협박 연락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 야,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좀 따져봐야 될 사람이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간녀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한 이 남편. 근데 왜 이 남편은 어디 갔어요? 지금 왜 이 부인 한 씨한테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막 문자를 보내고 왜 이 제일 피해자를 이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봤습니다. 제가 한 씨의 남편, 한 씨라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아니, 안 찾아가겠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한 씨가 물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뭐 술을 한 잔 먹다가 헌팅을 했다. 헌팅을 해서 그날 우연하게, 이것도 정말 참 부적절한 단어인데요, 방송에서 그날 하루 그냥 그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임신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유, 참. 믿어주세요까지 얘기했다네요. 백 변호사님. 네. 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유, 이거는 뭐 이 남편 입장에서 뭐 본인은 이제 되게 황당하긴 했겠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그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가졌던 믿음을 한 방에 완전히 다 깨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예. 본인이 나서 수습을 해야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을 하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아내에게 용서를 빌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서 내 아이 아니까 믿어줘 하고 한 발 빼는 건 이거는 남자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죠. 자, 이게 진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이 한 씨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건 정말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싹싹 빌다가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180도 그냥 돌변해가지고 뻔뻔. 한 씨 남편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한 씨 남편은 처음에는 하룻밤 실수였다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씨가 계속 화를 내니까 이제 갑자기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어차피 애도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 딩크로 살기로 했지만 사실 나는 애기 낳고 싶었다. 어차피 내 피가 섞였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라고 아까는 안 닮았다며 자기 애 아니라며.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아유 진짜 소장님 네. 대신 욕 좀 해주세요 진짜. 나쁜 남자입니다. 네, 욕은 이 정도밖에 못하고요. 일단은 신혼 기간에 가장 행복하고 신뢰가 쌓이는 신혼 기간에 이런 바람을 핀 거잖아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나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여성에 대해서 바로 싹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여성을 딱 모른 척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도 나쁘고 그러고 또 2년 동안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것도 나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뗀 것도 나쁜데 이제 와서는 나는 사실은 아이 갖고 싶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기르자라는 태도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 상간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양육비 내놔 이러는데 어째야 하냐? 자, 일단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먼저 이 아이가 상간녀의 그 전 남편 아이로 이제 출생 신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호적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갈아타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실제로 안 됩니다.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출생 신고가 돼 있으니까 저기 헤어졌다는 그 부부 아이로 이제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친생자로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금 이 아이의 대리인으로 지금 이 내연녀가 되겠죠. 이 내연녀가 뭐 인지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내라고 인지 청구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일단 호적이 최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 애니까 호적 바꿔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해야겠죠. 아 그냥 아이인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양육비라는 것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가 이제 아이 나이나 이 생활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이제 산정이 되니까 양육비를 합의한다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한다면 이제 법정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남편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이 상간녀라는 사람도 나쁜데 사실 아이의 출생은 그 아이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정확히 밝혀지면 방금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사실상 그 원남편의 어떤 호적으로부터 나와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에 있는 남편 호적으로 올라가게끔 되면 이거는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씨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남편의 핏줄이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올라간다면 아이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지금 우리 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혼해라. 어차피 아이도 지금 안 낳는데 한시 보고 말이죠. 자, 일단 뭐 소장님이 만약에 이분을 상담해 주신다면 어떻게? 뭐 이혼을 해라 말아는 할 수 없죠.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한 씨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 한 사실 너무 잘못이 없이 앞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아이는 지금 저쪽에서 크고 있을 거고 한 씨는 일도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통을 다 겪게 되고 이 남성은 과연 괴로워할까? 미안해는 할까? 죄책감은 느낄까?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 이 남성과 이 상간녀의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씨 괴롭죠. 그 태어난 아이 고통스럽죠. 또 그 여성의 원래 있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혼했어야 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졌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며칠이면 나와요. 본인 아이가 맞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 한 씨도 그 결과를 보고 본인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을 뭐 저도 이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아까 남편이 처음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인에도 아닐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살짝 자기 애일 수도 있다는 걸로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아이가 맞다면 본인의 지금 이 아내와의 관계 이걸 다 넘어서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기자가 좀 정리 좀 하고 가죠. 네, 유윤님은 빠른 손절, 같은 부류끼리 살라고 해라라고 하셨고요. 정한님이 매립장에서도 쓰레기는 가려봤는데 매립장 출입 금지당할 남편이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레니 조아님도 만나도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유 참 진짜. 예, 아무튼 뭐 많은 말씀들 주고 계시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